한국에 매달리는 중국, 8만 전자 가능할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사실 미국 반도체 업체를 몰아내면서 지금의 전체적인 이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짚어보려고 반도체 합니다. 산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봐야 됩니다. 네. 중국의 태도 돌변.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 중국이 공식적인 외교 채널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 갑자기 한국에 하트를 날리기 시작했어. 하트. 그 왜 그러냐? 이게 한중 통상 장관급 회동이었어요. 그쵸. 이 회담은 그냥 만난 거야. 그렇죠. 그게 막 이렇게 긴장되는 사안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왕원타워 중국 상무부장인데 상무부장 위치가 상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이 잘 만나서 밥 먹고 헤어진 거예요. 이 만남을 가지고 우리는 크게 의미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이 왕원타워 중국 상무부장 이 만남에서 중국이 발표한 게 한국이 우리 쪽 붙었다 이런 쪽으로 말해요. 이 발표를 두고 우리나라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선택을 강요받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중국에서 한국과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야, 너 우리 편 아니었어? 하면서 우리가 Where are you going?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외신을 좀 보면은 중국이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강화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차이나와 우리나라가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둘이 밀착하기로 합의했다. 근데 문제는 뒤에, 맨 뒤. 네. 중국 상무부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중국 피셜로 나온 기사라는 거야. 야, 내가 만나봤더니 이 사우스 코리아 니네 편 아니던데? 이런 뉘앙스가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볼 때 뭐야? 쟤 어제 나랑 밥 먹고 잘 헤어졌는데 갑자기 저기 가가지고 그렇죠. 또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반발이 정리해보자면 이제 중국이 니 미국 나가라 해! 이러면서 내보냈어. 내보내놓고 미국이 딱 뺨 맞고 자식들 이러고 있는데 중국이 잠깐 만나자 해! 그래서 만났어. 네. 만났더니 알사탕 하나 딱 주면서 사진 찍고요. 나가서는 한국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린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야? 뺨도 맞았는데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애가 저쪽 붙었나? 뒤통수를 쳐? 그렇죠. 지금 굉장히 그래서 미국이 파트너를 찾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찾느냐? 한국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죠. 대만은 이거 만약에 중국하고 뭔 일 나면 이거 큰일 나. 대만은 너무 접경지. 그러면은 차세대 반도체 기지는 어디냐? 사실 미국은 자국 내로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와서 공장 짓고 뭐 지자체랑 협의하고 이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중국은 엄청나게 빠르게 치고 올라오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아시아 쪽에다가 반도체 전진기지를 일단 만들자. 그렇죠. 라고 한 게 누구냐?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첨단 반도체 기술을 손잡은 미국과 일본 협력 강화 로드맵 만들기로 이렇게 했는데 참 일본이 이따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참 뭐랄까 처절한 신세가 됐어. 이게 뭐 사실 일본을 뭐 비하하고 폄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반도체 주도권을 사실은 뺏겼어요. 반도체 시장에서는 사실 소부장, 그러니까 앞단에서의 어떤 이제 장비를 만들고 소재를 한 데서는 굉장히 유리한 점은 있지만 실제로 생산 단계에 가면은 공정에서는 기술이 딸린단 말이에요. 지금 삼성에도 크게 쳐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에도 크게 쳐져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소부장은 잘하는데 이 만드는 걸 못하니까 그렇죠. 미국한테 붙어서 일단 기술을 받자.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싸워보자. 지금의 상황을 잘 나타낸 사진이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어요. 그쵸. 그래도 꿋꿋하게 서 있는 누굽니까? 루크. 그렇죠. 그래도 한국이 여기 서 있어. 이거 우리 여기 중국의 공장은 우리가 있고 그렇죠. 미국과 안보 협력을 하는데 이거 지금 여기 살짝 지금 이쪽에 와 있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어떡하지? 지금 시체들은 널브러졌는데 하는데 뒤에서 누가 지나갑니다. 슬금슬금. 쟤 뭐지? 아까 죽었는데 했는데 돈다발 들고 가는 거야. 일본이. 그래서 일본은 지금을 최고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 보면 이제 체스 두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게 장기로 치면 차에 해당되거든요. 맞아요. 얘는 조리야. 네. 폰. 밀려 폰이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 일본은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죽고 실속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세계 경제사 쪽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일본이 저렇게 된 상황이 그렇죠. 누가 만들었냐? 사실 미국이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인데 이게 점선이 일본이에요. 네. 일본이 미국을 크로스합니다. 이때가 이제 정점이죠. 80년대 중반. 자동차도 엄청 잘 나갈 때. 자동차 잘 나가지, 반도체 잘 나가면서 전 시장 점유율 미국을 앞지른 순간 반도체 협정 체결합니다. 그렇죠. 이 반도체 협정의 내용이 뭐냐면 야, 일본 사람들 반도체 미국 거 써. 아니 근데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세계 1인데
세계 1위인데 우리 거 못 쓰고 미국 거 쓰라는 거야. 못 쓰겠다 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벌어진다. 2차 반도체 협정 이리와 하면서 이게 역전되기 시작해. 그러다가 일본이 점점 가라앉더니 미국이 다시 추월합니다. 결국은 이 크로스가 2번 일어나면서 그렇죠. 일본이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반도체 떨어져요. 미국이 사실 이거 말고도 이제 플라자 협정이라고 해서 또 일본을 맞습니다. 한번 또 코를 치잖아요. 그런 과정을 사실, 거치면서 네. 일본 반도체가 확 꺾인 거죠. 근데 아까 상황하고 비슷해요. 둘이 막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돈을 챙기던 폰이 누굽니까? 이 당시에는 한국이었어요. 그렇죠. 한국이 느릿느릿하면서 그렇죠.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하고 좀 비교해 보면 이 미국하고 일본이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깨갱한 거 아니에요, 일본이? 그러니까 요 방정식으로 중국을 거꾸로 틀려고 지금 하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그때 조용히 시속 챙기겠다는 게 지금의 일본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이게 00년도인데 00년도 이후에 이미 2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네. 일본이 더 좀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다음 표입니다. 다음 표 자, 이거죠. 이게 뭐냐? 1988년에 세계 반도체 기업 순위입니다. 세계 1위가 누구야? NEC, 니혼 일렉트릭 컴퍼니. 맞아요. 일본 전자야 한마디로. 그 다음에 2위가 도시바. 3위가 히타치, 후지스. 6위가 후지스. 반도체는 그냥 일본이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인텔을 후방 지원하면서 얘네들을 다 주저앉힙니다. 그렇죠. 그게 1, 2차 반도체 협정. 그러면서 일본 업체들이 몰락하기 시작해요. 급격하게 12년 만에 그렇죠. 인텔이 성장하면서 도시바와 NEC가 부잣집 망해도 몇 년 갑니까? 3년은 먹고 살아. 12년 가다가 모르던 이름이 나온 거예요. 여기 이제 Who are you? I'm Samsung. 삼성. 93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에 7년 만에 4위 삼성. 근데 2000년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렇죠. 아직도 살아 있었어. 그렇지. 살아 있었는데 2020년 말 어떻게 됐습니까? 인텔 밑에 삼성이 들어왔고요. 네.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이제는 탑 5 중에 한국이 2개나 있어. 네. 근데 일본이 어디 있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988년부터 2020년까지 사실은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그때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반도체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아까 1988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1988년과 2000년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1983년에는 사실 이제 개발에 있어서는 격차가 한 6년 정도 났어요. 우리가 디램만 우리가 후발주자니까. 후발주자로. 그러면서 양산은 그래도 한 4.5년. 이게 호령할 때 우리가 서서히 기술 격차를 줄여 나갑니다. 6, 4, 3, 2 하다가 1990년에 이제 사실상 디램은 동일. 따라잡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기 멀리 있던 애들이 갑자기 삼성전자가 64메가 디램을 92년에 먼저 치고 나가고. 그러니까 양산도 먼저 하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일본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제목이 바로 다시 한번 부활하나? 네.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러던 와중에 어쨌든 미국이 일본 부르는 거죠.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바로 들어가죠. 삼성 등 반도체 7개사에 투자 요청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배경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마이크론 업체가 D램 시장에서는 세계 3위예요. 미국 업체 중에서는 1위인데 1, 2위가 한국 업체.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과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회사를 합치면 거의 90% 돼요. D램은. 그런데 중국에서 마이크론은 앞으로 중국 시장에 수출 못해. 근데 중국 내 마이크론 점유율이 한 11%, 12% 정도 됩니다. 무시 못하는 물량이에요. 야, 그러면 이걸 누가 대체하냐? 없어. 방법이 보면 한국 업체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마이크론이 찬바람을 맞은 거예요. 중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누구 찾아갑니까? 일본 찾아갑니다. 그렇죠. 일본 찾아가서 우리가 기술 이전해 줄 테니까 여기다 생산 기지 만들자. 그러니까 지금 미중의 어떤 기술 패권 전쟁 구도에서 우리가 어쨌든 그래도 기술 주도권이 있으니까 우리 몸값이 올라간 건 맞아요. 올라간 건 맞는데 일단 지정학적으로 너무 붙어 있는 데다가 그렇다고 우리가 또 중국 요청을 다 무시할 수도 없고 맞아요. 그렇다고 또 미국 요청을 무시할 수도 없고 진짜 어려운 상황이죠.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3천억 원 정도. 근데 이거는 뭐 생산 시설은 아니고 연구동이에요. TSMC는 이제 공장, 구마모토형의 공장 건설 중이고, 인텔도 사실은 이제 등 떠밀려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라피더스는 이제 일본이 반도체를 좀 우위에 쓰자라고 하면서 만든 이제 연합체입니다. 그렇죠. 뭐 도요타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일본 주요 기업들이 들어간 연합체인데 여기에 이제 투자하겠다가 나오는데 사실 삼성은 미국이 쟤 투자해 해가지고 3천억 원 정도 투자하는데 전체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은 뭐
3천억 원은 조단위 있더라고요. 어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성내는 거죠. 성의는 좀 보였다. 그리고 남들 하는 거 보고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 지금은 지렛대로서의 그렇죠. 교섭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가 사실 관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마이크론이 빠진 그 중국 시장에 그럼 우리가 들어갈 거냐? 네. 그 고민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선택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 이분이 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중국에 대한 사실 반도체 규제를 그렇죠. 한 게 뭐냐면 장비를 수출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반도체 생산 장비, 네덜란드가 반도체 생산 장비를 굉장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중국 시장에다가 수출하지 말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중국 반도체 공장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안 돼. 시설 설비가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옛날 것만 계속 양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친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마이크론이네, 나와. 카운터를 날린 거예요. 지금 중국이 카운터를 날렸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제재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 마이크론은 빠져, 니네 마음대로 해봐. 마이크론 없이 해봐. 말려 죽이려고 한 건데 네. 누가 물을 갖다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이 볼 때는. 그래서 한국이 마이크론 사태를 이용해서 거기서 돈 벌려고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신뢰가 무너질 거다. 이런 경고를 한 겁니다. 근데 왜 우리 눈치를 보냐? 사실은 디램 시장 점유율을 보면 답이 나와요. 이게 삼성전자가 디램 시장 점유율 2020년, 22년 기준으로 절반이야. 야, 절반이 그러면은 한국 빼 2위 업체가 또 27%가 또 한국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빼고서는 사실은 이제 퍼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에 또 이게 디램 점유율을 보니까 마이크론 이미 뺐고 마이크론이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손 잡아야 되는 거죠 지금. 네, 요걸 빼서 여기에다가 얹어주자 하는 게 사실 중국의 입장인데 그렇죠. 미국에서는 야 이거 제재가 그러면은 엄청 먹히는 거 아니야? 마이크론만 피보고 야 니네 꼼짝마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그러니까 또 중국은 또 일본 반도체 규제에 또 보복까지 하죠. 그래 니네 반도체 장비 팔지 마. 그러면 우리는 히토류 안 팔게. 우리는 석고 안 줄 거야. 조각 못 할 걸. 석고상 안 줘. 니네 뭐 히토류 없이 전기차 한번 만들어봐. 건전지 한번 만들어봐.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러면서 지금 싸움판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어떤 이 반도체의 어떤 전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치열하게 지금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린 다가오는 거죠. 다가옵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건데 왜냐? 이 전선이 점점 넓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중국이 이제 네덜란드의 반도체 디커플링 동참을 만료했다. 사실 네덜란드가 이 반도체 생산 장비에 굉장한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기다 팔지 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네덜란드가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전선을 좀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덜란드도 팔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 ASML 장비가 조단이에요. 네. 굉장히 고부가가치 제품이거든요. 네. 사실은 팔아야 되죠. 근데 국내 반도체 산업의 수출 구조를 보면은 중국을 떼놓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갑니다. 완전히 완제품으로 조립은 안 하더라도 일단 중국으로 보내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공정까지만 해서. 그러면 여기서 중국에서 아예 완제품 딱지를 붙여서 스마트폰, PC, 그렇죠. 서버로 이제 가는 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빼놓고 사실은 이 당장 수출이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나옵니다. 막혀 있어. 왜냐하면 여기에 누가 딱 지금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습니까? 미국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의 수출 구조가 이렇게 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중국을 아예 배제하고 갈 수가 있냐? 그렇지 못한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물건을 넘기다 못해서 어떻게 우리 공장을 아예 중국에 지금 지원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죠. 투자가 많이 했죠. 여기서도 직접 한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갑자기 다 발 빼라 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중국 시장 내 점유율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물론 이제 2023년 1월이기 때문에 한 달치기 때문에 요게 뭐 절대적인 양은 아닌데 전체적인 비중이나 추이를 봤을 때 2021년에 30% 찍다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20% 안쪽으로 지금 내려온 게 거의 처음이죠. 이게 이제 코로나 전에 30이 넘던 게 지금 거의 이제 반토막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타격을 이미 입은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국의 어떻게 보면 공급망 차원에서 중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실 이제 말단 소비자까지가 가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좀 갇힌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과 대만이 자국 시장에서 밀착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미국과 대만은 어차피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밀착을 안 할 수가 없어. 이때다 하고 대만은 사실 미국 시장에
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순위에서도 좀 어중간하잖아요.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이 엄청 크다. 그럼 중국 시장 포기하겠죠. 그렇죠. 근데 또 그렇지가 않아. 중국 시장 이도저도 아니야 지금.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또 AI가 갑자기 또 올해 초에 빵 뜨면서 다시 또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는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처럼 디램이 바닥을 기고 할 때는 사실은 중국이 오든지 말든지 했는데 지금 한국을 굉장히 협상 파트너로서 중요하게 여기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훈풍이 한국 반도체를 조금씩 살려낼 가능성이 이제 보이고 있다는 거고. 그걸 한번 보면은 엔비디아가 사실은 옛날에 이제 컴퓨터 조립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굴러다니는 박스에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지포스니 뭐 이런 게. 그래서 크게 뭐 신경 안 쓰던 회사였는데 갑자기 이제 GPU가 뜨면서 엔비디아가 막 시총이 막 올라갔죠. 예전에는 근데 디램이 사실 핸드폰에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핸드폰이 글로벌 수요가 되게 부진하고 이게 자체가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점점 줄어드는데 서버 관련해서는 점점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요게 떨어져서 삼성전자가 이제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지금 서버 수요가 점점 대체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요의 총합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는 기대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마음고생을 했어. 이제 5만 전자 아까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5층까지 내려갔다가 막 이제 10만 간다 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뭘 가임마 하다가 야 이젠 진짜 다 하다가 하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다시 오다가 7만 넘어가서 8만 가다가 다시 또 내려오긴 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시 좀 우리의 희망으로 좀 돌아오고 있고 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디커플링 거기에 대한 반대 흐름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중국을 방문한 이유가 있어요. 머스크는 중국에 엄청 팔고 있거든요 지금. 기업인이잖아.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머스크는 정치적 판단은 최대한 배제하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데 반대되는 흐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 미중 관계가 곧 해빙될 거다.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크로 다변화될 거다 하고 고위급 만남이 지금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미국 내 물가예요. 해본 거야. 이거 중국 없이 한번 살아보자 했는데 뒤였어.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는 판단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중국도 우리를 땡겨가려고 하고 미국도 우리를 땡겨가려는 가장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만드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 사라지면 우리가 협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전체 강대국들을 움직일 만한 외교력은 사실 발휘하기 어렵죠. 국력 자체 차이가. 근데 지금 서로 우리를 가운데 놓고 땡기려는 이유가 기술력 때문에 그래요. 대체가 불가능한 기술력. 실제로 이 국가정보원 자료인데 실제로 산업 스파이를 많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관련 기술 유출도 굉장히 많고요. 산업 기술 유출의 가장 1등이 반도체예요. 맞아요. 이런 경우가 계속되면 사실은 중국에 유출되거나 다른 나라에 유출되면 이 격차가 줄어들면 우리의 힘도 사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기술 격차를 유지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 지키자. 미국의 기술 지원과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 일본은 이미 또 산업적인 기초 역량이 훨씬 강하잖아요. 그 전세를 역전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고 이에 대한 준비 딩딩딩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사실 이제 8만 전자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이제는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죠.